33살인 양환석 씨는 6개월 전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나 줘야지. 조카들과 놀아주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에게 통증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돼 있었다. 아까는 괜찮은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뻐근하니 또 아파하고 그러네요. 네. 그럼 평상시에 이제 통증이 그럴 때는 조카들하고도 잘 못 놀아주셨겠어요? 못 놀아주고 좀 약간 제가 짜증을 좀 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얘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화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양환석 씨. 통증이 특히 심한 부위는 왼쪽 팔다리다. 환석 씨의 통증이 시작된 건 17년 전. 운동을 하다 왼쪽 무릎을 다친 뒤부터였다. 당시 대수롭지 않았던 통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왼쪽 다리와 팔, 그리고 목과 허리까지 퍼져나갔고 지금은 옷감이 닿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감각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고 또 되게 아플 때도 있고 막 이게 복합적으로 막 오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프다기보다는 그 약간 저린 듯한 그런 느낌에서 와가지고. 일을 하시다가도 종종 이러시는군요. 거의 자주 이러죠. 셀 수 없이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고 17년이 지나서야 섬유근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 단순하게 뭐 물리치료나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보고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대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왼쪽 무릎이었다가 이제 다리, 팔, 어깨, 목 이렇게 다 점점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제대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예전처럼 팔다리를 끊어내는 듯한 통증은 줄었지만 남아있는 통증이 언제 사라질지는 알 수 없다. 섬유근통 환자가 발병 후 처음 병원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4개월. 그만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묻혀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실제로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증이 일상적으로 지나가겠거니 하고 기다리면서 만성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요. 또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분명한 치료 방법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무릎의 통증은 전신으로 퍼져 17년 동안 환석 씨를 괴롭혀왔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한다. 극심한 고통의 대명사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섬유근통 증후군. 현재까지는 완벽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통증 전시회라는 미국의 웹사이트입니다. 2001년에 시작된 이 온라인 전시회에는 만성 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직접 그린 10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일그러져 있고 또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들 속에서 만성 통증 환자들의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들 역시 만성 통증 환자들이 그린 것인데요. 푸른 나비는 변화를, 철책 너머에 핀 아름다운 꽃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환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발산하는 한편 심리적인 안정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얻는다고 하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고통을 승화시키려는 환자들의 노력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만성 통증으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성인 인구의 10%인 250만 명이 앓고 있는 만성 통증. 지독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다. 올해 52살인 강영구 씨는 한 달째 계속된 통증을 못 이겨 병원을 찾았다.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 지난해 11월 초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허리에서 다리까지 심한 통증이 시작됐다. 사진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온몸을 엄습해왔다. 번데기처럼 웅크린 자세 말고는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없었다. 좀 참으세요. 안 돼. 통증 부위의 신경 조직을 풀어주는 시술이 시작됐다. 많이 힘들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했던 통증. 다행인 것은 통증이 시작된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바로 넣어보시고. 통증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뇌에서 자꾸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나 뇌 신경들을 점점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망가진 결과로 만성 통증으로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최소한 3개월, 가능하면 3주 이내에 없애주는 것이 치료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0여일이 지난 1월 초 강영구 씨를 다시 만났다. 병원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훨씬 안정된 모습. 그동안 그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생생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뭐 하면 극과 극이군요. 예. 며칠 사이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강영구 씨.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다. 보통 평균 통계가 4.5명의 의사를 거칩니다. 병원 5군데 들러가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진단이 일단 느리고요. 두 번째는 치료가 느립니다. 치료는 모든 치료를 다 동원시켜야 됩니다. 약물 치료 중에서도 그 기준에 관계된 약제를 써야 되거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비약물 치료, 신경 차단 치료,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기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에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환자의 마음가짐이다. 대학 다닐 때도 통증 때문에 8년간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했던 정지은 씨에게도 최근 들어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래 설명하는 건 하겠다. 아프다고 그만두라는 말 들을 때는 정말 절망이었죠. 절망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금 아픈데 뭔가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객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지은 씨. 그러나 직장을 잃고 뱃속에 아이까지 유산됐을 때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회사에서 계속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도 받았지만 유산도 되고 물론 원래 그때는 가지면 안 될 때였긴 한데 유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살고 싶지도 않고. 지난 2004년 세계적인 학술지인 뉴로사이언티스트에는 감정의 변화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의 편도체는 통증과 같은 고통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